한국에서 바닥이 뜨겁다고요? 겨울에도 맨발로 돌아다닌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처음 한국의 온돌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도 생소한데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온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를 듣고도 반신반의하며 설마 그렇게 따뜻할까?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국의 따뜻한 바닥에 몸을 맡기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감탄으로 바뀝니다. 한 미국인 유학생 제이크는 처음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온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겨울철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의 난방 방식에 대해 미리 알아보았고 온돌이라는 단어도 접했지만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춥다고 하니 두꺼운 이불과 전기난로가 필요할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방 안 공기가 훈훈한 것은 물론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퍼지는 따뜻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열이 올라오는 거야? 그는 당황스러운 듯 바닥을 손으로 짚어보고 이불을 들추며 열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스트 가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이야?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져서 난방이 돼. 그 말을 듣고도 제이크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시스템이라니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보통 미국에서는 공기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여 천장이나 벽 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집 안이 훈훈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다릅니다.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퍼지는 온기가 공간 전체를 자연스럽게 데워주기 때문에 실내가 금방 따뜻해집니다. 그날 밤 제이크는 생애 처음으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봤습니다. 그는 처음엔 바닥에서 자는 것이 불편할 줄 알았지만 온돌의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자 이내 미소를 지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온돌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돌을 처음 경험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놀라움과 감탄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하지만 온돌을 단순히 바닥 난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온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크는 온돌의 신비로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바닥이 따뜻해질 수 있는 걸까? 미국에서는 라디에이터나 히터를 사용해야만 실내가 따뜻해지는데 한국은 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을 선택했을까?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지만 온돌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다라는 정보만 나올 뿐 정확한 원리에 대한 설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호스트 가족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이 바닥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흐르는 건가요? 호스트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된 난방 방식이야. 예전에는 나무를 태워서 바닥 아래를 데웠는데 지금은 보일러를 이용해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했지. 제이크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렇지.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어. 예전에는 방 한쪽에 불을 떼면 연기가 바닥 밑을 지나면서 돌을 데우고 그 열이 방 전체로 퍼지는 구조였어. 요즘은 보일러를 이용해서 물을 데우고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기본 원리는 비슷해. 제이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거군요. 그는 온돌의 역사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이 있기에 한국에서는 바닥에 앉거나 눕는 문화가 발달했고 좌식 생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국식 식당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을 떠올렸고 친구네 집에서 방석 하나만 깔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제이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돌에 대한 그의 흥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돌이 다른 나라에서는 왜 널리 사용되지 않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쾌적한 난방 시스템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야 하는 게 아닐까? 그의 질문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될수록 더 깊어졌고 마침내 그는 온돌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이크는 온돌에 대한 흥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도 온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고 직접 호스트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온도를 설치할 수 있나요? 호스트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물론이지. 요즘은 온수 순환 방식의 바닥 난방이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점점 도입되고 있어. 그런데 온도를 설치하려면 바닥 구조를 바꿔야 해서 기존 주택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주택 대부분은 카펫이나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 온도를 적용하려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에서는 모든 아파트와 주택이 이 온돌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전기 히터나 라디에이터 없이 지낸다는 건가? 그는 친구들에게 물어봤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전기 히터를 따로 두는 경우가 드물고 침대보다 바닥에서 자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에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바닥에서 자도 허리가 안 아파요? 제이크가 궁금해하며 묻자 친구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 바닥이 푹신한 건 아니지만 따뜻해서 몸이 풀려. 전기장판하고는 완전 달라. 이불만 깔면 진짜 포근해. 그날 밤 그는 일부러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깊이 잔 적이 있었나? 온몸이 편안했고 허리도 개운했습니다. 바닥의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은 침대 위 전기장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친구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온돌을 모를 거야? 이건 그냥 바닥 난방이 아니야. 진짜 기적 같은 시스템이라고?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며 웃었지만 제이크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온돌의 더 깊은 매력을 하나씩 알아가게 될 것이고 아마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이 따뜻한 바닥이 그리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한국의 겨울이 깊어질수록 온돌의 진짜 위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이크가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거리는 점점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실내는 따뜻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처음으로 영하의 날씨를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바깥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거리의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 했죠.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이크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와, 바닥이 따뜻한 덕분에 실내는 완전 다르네. 미국에서는 기온이 내려가면 실내도 냉랭해지고 침대에서 나올 때마다 차가운 바닥을 밟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 집 전체가 훈훈한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이크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는 순간 그는 상상 이상의 한파를 경험했습니다. 거리에는 눈발이 날렸고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패딩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지만 몸이 떨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네소타보다 더 추운 것 같은데? 그는 급히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었지만 발끝까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국인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밖이 아무리 추워도 집에만 들어가면 괜찮아? 그때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그는 그 의미를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이크는 온몸이 얼어붙은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말 그대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국이다. 추위에 얼어있던 그의 발이 따뜻한 바닥을 밟는 순간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깥에서 떨고 있었기에 이 따뜻함이 더욱 극적으로 느껴졌죠. 그는 얼어붙었던 손을 바닥에 대보았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들었고 그의 몸은 점점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불도 필요 없을 정도로 포근한 방 안에 누워 온돌의 온기를 만끽했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겨울을 잘 버티는 거구나. 그동안 그는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밤새 따뜻한 온돌 바닥 덕분에 꿀잠을 자고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발을 내딛었을 때 차가운 바닥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온돌 없는 겨울은 상상도 할 수 없겠는데? 그는 문득 미국의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온돌의 매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바닥에 손을 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식 난방이야?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온다고? 화면 속 가족들은 놀라며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제이크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한국에 와서 한번 경험해 봐야 돼. 돌아가면 나도 이거 엄청 그리울 것 같아. 그러나 제이크는 아직 몰랐습니다. 온돌의 진정한 위력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그는 온돌이 한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에 완전히 반한 제이크는 그 매력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호스트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가족들은 거실에 작은 밥상을 펴고 옹기종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는 자연스럽게 식탁으로 향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밥상을 바닥에 두고 먹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호스트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원래 한국에서는 이렇게 좌식 생활을 많이 해. 바닥이 따뜻하니까 편하거든. 제이크는 흥미를 느끼며 바닥에 앉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의자에 앉아 밥을 먹었기에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온돌 바닥 덕분에 몸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그리고 다양한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대화를 나누자 마치 온돌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바닥에 앉아 먹으면 더 친밀해지는 느낌이네요. 제이크가 감탄하며 말하자 호스트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에서 가족들이 함께 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건 아주 오랜 전통이야. 온돌 덕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좌식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게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지. 그제야 제이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 그 자체와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따뜻한 바닥 덕분에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생활하며 서로 더 가까이 지냈고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도 다들 바닥에 앉아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카페에서도 방석을 깔고 앉는 좌식 공간이 따로 마련된 곳이 많았습니다. 이게 다 온돌 덕분이었구나. 그는 문득 미국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집이 넓어도 각자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거실에서도 소파에 앉아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온돌 하나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바꿔놓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온돌이 가진 가장 놀라운 장점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온돌을 더 이상 단순한 난방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이크는 친구 민수의 초대를 받아 그의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이었죠. 제이크는 전통적인 한국 가옥에서 온돌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경험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기와집이었지만 그 안은 예상 외로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벽 난로나 전기 히터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실내 공기는 포근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익숙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집도 온돌인가요? 그가 신기한 듯 묻자 민수의 외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온돌은 진짜 전통 방식이야. 지금도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바닥을 데운단다. 제이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아파트에서는 보일러로 물을 데워 온돌을 가동하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장작을 태워 직접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민수와 함께 아궁이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부엌 한쪽에 위치한 아궁이에서는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열기가 바닥 아래를 지나며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대단해요. 그날 저녁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이크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구나. 미국에서는 난방이 공기를 통해 전달되다 보니 각자 개인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온돌이 있는 한국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온돌방에서 한옥 특유의 나무 향을 맡으며 잠들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스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며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었고 그는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숙소보다도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온돌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다음날 아침 제이크는 예상보다 훨씬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보통 침대에서 자면 아침에 허리가 뻐근하거나 몸이 뻣뻣해질 때가 많았지만 온돌방에서 잔 덕분인지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와,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는 잠시 누운 채로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아직도 은은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자던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바닥에서 자는 것이 불편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온몸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에서 자면 피로가 확 풀리지? 이게 그냥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좋은 영향을 줘? 제이크는 호기심이 생겨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온돌이 몸에도 좋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바닥에서 직접 전달되는 복사열 덕분에 몸이 골고루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 특히 허리나 관절에 무리가 덜 가서 숙면에도 좋고 아침에 덜 피곤하지. 그제야 제이크는 자신이 왜 이렇게 개운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 히터나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뜨거운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아 불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에서 직접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실내가 쾌적하고 몸에도 부담이 덜 갔던 것입니다. 민수의 외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관절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온돌방에서 자는 걸 좋아했지. 몸이 쑤실 때도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으면 한결 나아진단다. 제이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거네요? 맞아. 게다가 온돌은 습기를 조절하는 효과도 있어서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아? 오히려 공기 난방을 쓰는 나라들은 난방을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먼지가 날리는 경우가 많잖아. 그 말에 제이크는 자신의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겨울철이면 히터를 틀어도 방 한쪽은 춥고 다른 한쪽은 덥고 건조해서 가습기를 항상 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방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고 숨쉬기도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비결이었구나. 온돌의 따뜻함과 건강상의 이점을 경험한 제이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따뜻한데 난방비는 얼마나 나올까? 미국에서는 겨울철 난방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처럼 겨울이 혹독한 곳에서는 난방을 켜두지 않으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그렇다고 계속 난방을 가동하면 전기료나 가스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거나 히터를 잠깐씩 틀며 난방비를 아끼려 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온도를 하루 종일 켜둬도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공기가 쾌적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는 개별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 필요한 방만 따뜻하게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민수에게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집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난방비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아? 오히려 공기 난방보다 효율적이거든. 그 말을 듣고도 제이크는 선뜻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겨울마다 부담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수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한번 데우면 오랫동안 열이 남아있어서 자주 가동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열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니까 히터처럼 공기를 데우는 방식보다 열 손실이 적어. 쉽게 말해서 한 번만 난방을 해도 오랫동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제이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히터를 끄면 금방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만 온돌은 열을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출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마침 민수의 어머니가 최근에 나온 난방비 고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이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미국에서는 이 정도 난방하려면 3배는 더 내야 할걸? 민수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지역 난방을 쓰는 아파트도 많아서 난방비 부담이 더 줄어들어. 그리고 가스비도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서 미국처럼 난방비 폭탄을 맞을 일은 거의 없어. 제이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보내면서도 난방비 부담이 적다는 거네? 이거 말이 돼?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난방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방을 절약하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실내에서도 패딩을 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겨울을 훨씬 쾌적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그냥 난방 방식이 아니야. 이건 혁신이야.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이기까지 하다니 이걸 왜 미국에서는 안 쓰는 거야? 그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면 꼭 온돌을 설치해야겠어. 어느덧 겨울이 깊어졌고 제이크는 온돌 덕분에 한국의 추운 계절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온돌의 원리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장점까지 이해하게 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온돌의 가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설 연휴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족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고 제이크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명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이미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음식을 준비하고 웃고 떠드는 풍경은 제이크에게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두가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조카들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방석을 깔고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마저도 온돌이 깔린 거실 한복판에서 배를 드러낸 채 꿈나라로 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 뭔가 엄청 정겹다. 제이크는 문득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모여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같은 공간에서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할머니가 방 한가운데 자리를 깔아주며 말했다. 제이크야, 이리 와서 좀 쉬어. 온돌방에서 한숨 자고 가야지. 그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몸을 기대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등에 전해지자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어린 조카들이 방 한쪽에서 놀고 있고 어르신들은 지난날의 추억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따끈한 국을 내오셨고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떡국 한 그릇이 그 앞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구나. 이건 사람을 모이게 하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였어. 미국에서는 각자 공간을 따로 쓰는 것이 익숙했지만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온돌이 만들어낸 한국만의 정서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떡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온돌은 한국인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보물이야. 그날 밤 그는 온돌방에 누워 한없이 편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꼭 내 집을 마련하면 온돌이 있는 집을 만들 거야.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고 있는 따뜻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설날 아침 제이크는 온돌방에서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직도 바닥에서는 은은한 따뜻함이 올라오고 있었고 문 밖에서는 가족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방 안에 그대로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어제의 생각을 곱씹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고 해야겠지.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의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떡국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가족들은 여전히 바닥에 둘러앉아 따뜻한 국물을 떠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이크야, 많이 먹어?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떡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채우자 어딘가 모르게 온돌의 따뜻함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한국에 오기 전을 떠올렸습니다. 겨울이면 히터 바람에 건조한 공기를 마시며 두꺼운 옷을 껴입고 침대 속으로 몸을 웅크리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지금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 그 차이는 단순히 난방 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간의 거리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온돌이 있어서 한국의 겨울은 따뜻한 거였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혹독하게 춥다고 해도 집 안에서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이유. 그것은 단순히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바닥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제이크는 종종 한국의 온돌이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을 밟으며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겨울을 떠올릴 날이 분명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이제 더 이상 온돌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온돌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온기가 정말 그리울 것 같아?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문화이자 가족과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공간이죠. 제이크가 경험한 것처럼 온돌이 만들어내는 따뜻함은 단순히 몸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실내만큼은 언제나 포근한 것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온돌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온돌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